김영현 경호처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이의 인사 갈등, 특히 군인사 갈등 문제가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제보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온 것이죠. 과거 국방부 인사에 경호처장이 사실상 군 인사를 쥐락펴락한다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고 제보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왔습니다. 과거에 마치 박정희 정권 시절에 차지철 경호처장이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그런 느낌이 되살아납니다. 신원식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의문의 일패를 한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10월에 장군 인사가 있습니다. 장군 인사에서 어떤 인물들이 장군으로 가게 될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의 친정 체제가 구축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가 충암고인데 현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충암고 한해 선배입니다. 그리고 군 자체 내 자정 기능을 해야 되는 감시기구를 하는 방첩사령관은 이미 충암고 출신이 방첩사령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호정보를 다루는 777 사령관도 이미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번에 경호처장이 간다면은 완전한 친정체제가 되고 또한 군내 자정 기능이 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미디어 오늘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 있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방금 언급하신 안보실장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본인의 자질이나 그런 점. 신원식 장관의 안보실장 사실 여기도 여기 제가 봤을 때 이번은 사실 세 분 다 경질 대상인데 이렇게 인사를 한 것 같아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정보사 정보 유출이라든가 또는 정보사의 하급상 대형 정보 참사가 일어나서 경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보실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고요. 또 정호진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듯이 사도강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제 노동한 이런 항목들을 빼면서까지 합의한 데는 아주 큰 외교 참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은 이틀막 경호를 했다든가 이럴 때 이미 경질을 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가고요. 또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안보는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려막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보나 외교를 잘했을 때 하는 얘기고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최근에 안보 참사와 외교 참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보 참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는데도 그걸 수수방관한 거고요. 지금 남북한은 강대강으로 치달리면서 언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국지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과는 모든 선이 끊어진 상태이고 이런 안보 참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장관이 했습니다. 그럼 안보실장을 가면은 이번 인사는 인사 참사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안보 참사를 계속 이어갈 걸로 되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제가 네. 여기 가운데 외교와 안보는 항상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견제와 균형을 함께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인사는 외교와 안보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서로 보완성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군 인사들로만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외교에서 안보를 떼고 안보에서 외교를 뗀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커다란 모순과 불일치, 불협화음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보로만 강조되는 그 외교는 굉장히 위험하기 짝이 없고 외교만 강조되는 안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분이 과거에 여러 가지 비위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적 공분을 사는 그런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의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 인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한마디. 그 두 가지 점 좀 주목했으면 합니다.
지금 지난 상임위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께서 지목을 하셨던 적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 안보실장인 김영현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이에 인사 갈등 문제가 계속 얘기되어 왔고 경호처장 제가 표시했습니다. 김영현 경호처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이의 인사 갈등, 특히 군인사 갈등 문제가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제보가 왔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께서 상임위에서 제기한 바도 있고 최근에 정보사 사단장과 여단장 사이에 고소고발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온 것이죠. 과거 국방부 인사에 경호처장이 사실상 군 인사를 쥐락펴락한다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고 제보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왔습니다. 과거에 마치 박정희 정권 시절에 차지철 경호처장이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그런 느낌이 되살아납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상임위가 저희가 열리게 돼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사표 수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용산 안보실로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보실장 예정자로 출근한 것인지 아니면 안보실장으로 출근한 것인지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신임 국방부 장관이 임청을 거쳐서 임명되기 전에 안보실장으로 임명을 해버린 상태라면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국방부 장관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신원식 장관은 용산으로 지금 출근해 있는 상태, 국방부가 아니라 국방부 용산이 아니라 저희 대통령실로 말씀이죠. 이걸 확인해서 저희가 좀 대처를 할 생각이니까 언론인 여러분도 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김용현 국방장관 내정자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방을 유린한 사람이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작전본부장을 하면서 사성장군이 안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북한 미사일 도발이 상당히 심각하게 올라올 때 휴가를 나갔던 사람입니다. 작전을 총괄해야 될 사람이 휴가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10일날 당선 확정이 되고 3월 14일날 4일 만에 국방부 건물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실 이전 TF 부팀장으로 왔었죠. 그렇게 해서 어떤 협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실을 국방부 건물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7개 구역으로 쪼개져 나갔던 거기에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만 갖고 보더라도 김용현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원식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 간에 인사 갈등이 있다는 제보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의문의 일패를 한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10월에 장군 인사가 있습니다. 장군 인사에서 어떤 인물들이 장군으로 가게 될지 개인적인 사욕을 위한 거지,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서 김용현은 국가 안보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국방부 장관에 내정되고 국방부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보면 압니다. 사성장군 되겠다고 민주당에 아첨하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국방을 책임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에는 없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의 친정 체제가 구축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가 충암고인데 현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충암고 한해 선배입니다. 그리고 군 자체 내 자정 기능을 해야 되는 감시기구를 하는 방첩사령관은 이미 충암고 출신이 방첩사령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호정보를 다루는 777 사령관도 이미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번에 경호처장이 간다면은 완전한 친정체제가 되고
또한 군내 자정 기능이 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실제 이러한 인사 참사가 안보 참사로 이어지고 군내 사기저하로 이어집니다. 특정고를 나오지 않으면 진급이나 이런 데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또 방첩사령관이나 또는 국방부 장관 이쪽에 또 줄을 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정체제를 구축한 걸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국방부 장관이 국민과 국가를 수호하는 사령 장관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대통령실을, 대통령 부부를 방탄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큰 우려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